근로관계 승계의 범위 대법원 2020년 11월 5일 2018-5470 1. 근로자가 영업 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고 해고 이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고된 근로자로서는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원직 복직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영업 양도 계약에 따라 영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는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 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내용은 이 사건 병원의 영업 전부가 1차로 A에게 양도되고 2차로 원고에게 양도되었는데 A는 1차 영업 양도할 시 병원 근로자 갑을을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1차 영업 양수 이후 근로자 병을 해고하였으며 원고는 2차 영업 양수 시 근로자 갑을 병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사안에서 1차 영업 양도 시 근로자 갑을에 대한 근로관계 승계 대상 제외는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이후 근로자 병에 대한 해고 역시 부당해고로 무효이며 A로부터 영업 전부를 양수한 원고로서는 2차 영업 양도 당시 유효한 근로자 갑을 병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영업 양도만을 이유로 근로자 갑을 병의 고용 승계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한 사례. 근로관계 승계 범위 대법원 1996년 5월 31일 95-33238 영업 양도에 의하여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 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 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 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 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감천역에게 전적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전적명령 자체가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천역의 대표이사인 소의 박문호는 피고회사의 이사이고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의 김창회는 위 박문호와 함께 감천역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이 사건 전적명령 이후 영업양도 직전인 1993년 9월 23일 감천역의 대표이사직만 사임하였을 뿐이어서 피고회사가 이 사건 영업양수를 할 당시 원고들에 대한 전적명령이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한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근로관계가 피고회사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근로관계의 승계 범위 대법원 1994년 6월 28일 93-33173 원고는 소외 회사가 구제 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복직을 시키지 않음은 물론 임금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88년 12월 1일 승소 판결을 받았고 소외 회사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승소 판결은 영업양도 계약 체결 전인 1990년 8월 24일 확정되었으며 위 판결은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여서 원고는 여전히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비록 현실적인 복직 조치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영업양도 당시 소외 회사와 적법 유효한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소외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피고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의 거부권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0년 10월 13일 98-11437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지 않고 여전히 양도하는 기업과 사이에 존속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원래 사용자는 영업 일부의 양도로 인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감원이 불가피하게 되는 사정이 있어 정리해고로서의 정당한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그 절차를 갖춰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이 사건 피고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따라 콘도를 매각하게 됐고, 해고 이전에 신규 직원을 다소 채용하기는 했으나 매각을 전후하여 노조나 근로자들과 노사협의회나 간담회를 갖고 해고될 인원이 최소화되도록 했으므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콘도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 예외적으로 일부 근로자를 해고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피고 회사의 결혼 직책에 배치 전환하여 잔류시킬 근로자를 선정하기 위해 피고가 마련한 기준은 산재 환자 등 보호 필요성과 결혼 직책에 적정 인사를 배치해야 할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여기에서 제외된 원고들의 해고는 정리해고로서의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정당성을 지닌 것으로 정당하다. 영업양도 시 취업규칙의 승계. 대법원 1995년 12월 26일 95-41659 1. 영업양도나 기업 합병 등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승계 후의 퇴직금 규정이 승계 전의 퇴직금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기준법 제95조 현재 94조 제1항 소정의 당해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는 승계 후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부칙 제2항이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 있는 퇴직금 제도의 설정을 금하고 있지만, 이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퇴직금에 관하여 차별하는 것을 금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후에 새로운 퇴직금 제도가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임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들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고 부득이 종전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사업 내에 별개의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차등 있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해고의 서면 통지 방법. 대법원 2011년 10월 27일 2011-42324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 대상자가 위반한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해고의 서면 통지 방법. 대법원 2015년 7월 9일 2014-76434 1.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의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 통지서에 징계 사유를 축약하여 기재하는 등 징계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 통지라고 할 수는 없다. 2. 취업 규칙이나 상벌 규정에서 징계 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중 어떤 징계 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며 징계 사유와 징계 처분과의 사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므로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 한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